자, 이렇게 빈 통이 있다면 보세요. 그냥 밀면 그냥 밀리죠. 사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엎어뜨리면 엎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해 보이는 실험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보신 것 같은 이런 현상, 투구에 고려가 돼야 돼요. 투구를 배우실 때 사실 저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저런 부분을 고려하고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흔들림, 느껴지는 그 뭔가 쏠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고려하고 배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까지 내가 해야 하는 것, 그 이후에는 이렇게 쏠림이 뒤늦게 터져 나올 수도 있는, 한 박자 뒤늦게 터져 나올 수도 있는 뭔가 느껴지는 것. 저는 분명히 물컵을 한 바퀴 돌려서 탁 멈췄거든요. 그리고 놨어요, 심지어. 그랬더니 얘가 안쪽에서 물이 휘저어지면서 그 동력이 다시 물컵을 한번 휘젓고 뚫고 밀고 나가게 내측에서 쏠림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저런 관성이요, 운동 관성, 뭐 어떻게 보면 유체 역학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역학 같은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저런 부분을 우리 몸통에도 그런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움직이면 그 뭔가 우리가 안 해도 우린 여기까지 딱 해도 멈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억 하고 튀어나가는 그 뭔가가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외로 사람들이 고려를 안 하고 배운다? 저는 이게 되게 큰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 진입 장벽일 거예요.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뭐 팔에서 느껴지는 이런 힘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팔이라는 물통 안에 뭔가 물이 들어가 있고 그게 휘저어지면서 어디로 쏠리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과 브레이크 개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컵을 이렇게 돌리다가 탁 멈췄잖아요. 그럼 이 팔도 어디서 탁 돌리다가 탁 멈춰지는 순간 튀어나가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하는 건 뭔가 한번 휘젓고 저는 그 다음에 탁 멈추고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후속으로 뭔가 터져 나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저런 부분을 일단은 느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액체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어디로 쏠리는지 이걸 우리가 느끼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후속타. 보시면 아까 컵도 분명히 한번 돌리고 딱 놨을 때 후속타,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 후폭풍까지 고려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후폭풍은요, 되는 것이고 후폭풍을 만드는 동작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투구에서는 사실 투구 타격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 후폭풍까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후폭풍을 발생시키는 거구나, 우리가 배운 건 그 후폭풍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입 장벽을 생각보다 빨리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쏠림 이런 거에 대한 걸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내 몸통 안에 장기기관이 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 뭔가 붕 뜨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이상한 느낌 나잖아요, 배 이런데. 그게 과학적으로 아직은 그런 느낌이 왜 느껴지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입증된 건 없다 얘기하지만 지금 되게 유력한 건 그거래요.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땅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장기기관 역시 안쪽에서 축 늘어져 있을 건데 순간적으로 무중력이 빡 발생하면서 그 축 늘어져 있던 장기기관들의 그 늘어남이 순간적으로 다시 붕 뜨면서 수축할 거라는 거죠. 그게 띠용, 이 안에서 이렇게 장기기관들이 띵 이렇게 늘어져 있던 놈들이 순간적으로 이 안에서 붕 뜨는 느낌이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붕 하는 그 이상한 느낌. 그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안에 어떤 그런 물체들이 안에 있는, 이거는 그냥 껍데기, 저런 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어디로 쏠린다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과격한 쏠림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게 순간 가속 뭐 이런 거예요. 순간 가속, 급 브레이크 이런 것들. 그걸 잘 이용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순발력은 나와야 돼요. 순발력이 너무 적다면 사실 저 물컵도 제가 느리게 움직이면 당연히 그렇게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재빠르게 훅 휘저었기 때문에 물컵 안에서 소용돌이 같은 게 나왔고, 그 소용돌이의 관성이 후폭풍으로 팍 물컵을 내치게해서 물컵을 밀어내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물컵이 자동으로 한 번 더 움직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뭔가를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휩쓸리는 이런 스윕이라든지 스윕 같은 이런 동작 결국은 뭐 그런 거예요. 농구에서는 크로스오버라 그러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리로 가려다 이렇게 탁 하는 이런 형태로 나 자신을 순간적으로 브레이킹을 걸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때 저런 휩쓸림, 소용돌이, 후폭풍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최소한이 안 되시면 그런 자기 몸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최소한이 안 되시면 사실은 투구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렵다고 봐요. 투구라는 거는 이런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장기기관 자체를 순간적으로 피처 마운드에다가 놔두고 내 껍데기만 순간적으로 뭔가 확 움직이면 이 장기기관이 늘어지는 이런 느낌이 속에서 느껴지거든요. 그 장기기관이 늘어졌다가 순간적으로 팍 달려오는, 다시 딸려오는 느낌일 때는 그 후폭풍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내 내측에서, 내 안쪽에서 막 확 흔들리는 뭔가 이런 거.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투구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엄한 거에 끌려다니지 않으실 거고 겉으로 보이는 선수들이 사실 그 동작들을 전부 다 처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 우리는 관절 하나로 힘으로 딱딱딱딱 선수들 폼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증명사진 찍기고요. 이건 굉장히 과격한 동작이에요. 영상이라고요. 엄청 순간적인 영상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진 찍듯이 딱 찍고 딱 찍고 딱 찍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 엄청 빠른 가속에 의해서 이런 휩쓸림, 스윕이라는 게 존재하고 스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타고 우리가 그 다음 어떤 동작을 취한다. 이런 개념이 투구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려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안 배워지는 모든 분들 또는 알고 있더라도 정말로 순발력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선수 코치님들도 그렇고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순발력을 체크하는 자기 프로그램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이 정도 순발력 안 나오시면 이거 못해요라고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인 분들을 가르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로 운동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키 큰 분들이 또 되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키 큰 분들을 옛날에는 그냥 크면 뭐 좋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키 클수록 근육량도 같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해서 성장해온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말로 골격만 크고 근육량이 오히려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도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허우대는 크고 멀쩡한데 이게 휘청 팍 떠밀면은 균형도 못 잡으시고 휘청휘청하는 분들도 진짜 있어요. 자기 몸을 못 감는 정도다. 근데 키가 크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기 몸을 다룰 수 있는 근육량은 되셔야 되고 균형은 되셔야 돼요. 밸런스는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분들인데 뭐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은 분인데 무조건 뭐 결과가 작게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작은 분들 중에도 순발력이 있는 분들, 자기 몸을 감당 가능한 순발력이 있는 분들, 큰 분들 중에서도 자기 몸을 감당 가능한 순발력이 있는 분들이요. 아까처럼 저런 물컵이 휘청하는데 그냥 물컵이 픽픽 자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은 이게 사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속 계통에 트레이닝 시키는 코치님들 많이 계신데 일단 첫 번째 가속 능력이 되냐 그 가속 능력을 견딜 수 있는 감속 능력이 되냐 이런 형태의 트레이닝을 일단은 시켜주는 게 체크해봤을 때 도무지 일반적인 평균적인 커트라인도 안 된다. 진짜로 수준 미달의 순발력을 갖고 있고 감속 능력을 갖고 있고 가속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사실 머리로 아무리 알고 계셔도 투구폼 안 만들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갖고 있어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어떤 운동들의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을 체크해봤을 때 거의 대부분 2초 안에 이걸 못한다. 아니면 어떤 동작 자체를 수행을 못한다. 어떤 운동 자체를 수행을 못한다. 몇 초 안에 못한다. 이 기준은 저는 갖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맞추면 이 사람은 하겠네. 근데도 못한다. 그런 경우에는 투구폼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메커니즘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정말로 기준 미달의 몸을 갖고 있다. 그럼 트레이닝부터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일단 저런 스윕 자체의 느낌, 저런 뭔가 후폭풍을 만드는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감당 가능한 신체인지 먼저, 그리고 우리가 저런 거를 고려하고 배우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접근해 보세요. 그럼 뭔가 이런 살들, 뱃살들, 뭔가 이런 삼두박근 밑에 있는 이런 팔뚝 살들, 이런 애들이 뭔가 이렇게 쏠리는 거, 휘둘리는 거, 뭔가 늘어지는 거,
이런 감각이 조금 더 뭔가 우리가 예민하게 볼 수 있을 거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 쏠림을 늘어나게 그게 휩쓸림이, 그게 순발력, 그게 순간 스피드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